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이 늦게 나오거나 나오긴 해도 50%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디 다른 데 얘기하기도 그렇고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그만두는 거를 전제하에 다음 행동을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영상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사장 입장에서 직원들 월급 주지 못한다는 건 그 사람 또한 되게 힘든 거예요. 내가 평가했던 사람들이 나를 속으로 욕하고 뭐 누구 하나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 따가운 시선을 참고 있는 거죠. 아마 사장도 매 출근이 지옥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럼에도 급여를 주지 못한다는 건 회사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인 거죠. 거래처에 줄 돈은 최대한 미루고 있고 은행 대출도 여기저기 다 알아봤지만 답이 없고 미수금도 이것저것 쪼고 있지만 사실 뭐 악성 채권일 가능성이 더 크고 영업적인 면에서도 계약금 들어오면 뭐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계약이 되더라도 계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 사고 뭐 하려면 또 월급에 할당할 돈은 턱없이 부족해져요. 이렇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회사는 이미 자금적으로 한계까지 왔고 앞으로도 잘 될 확률은 많지 않아요. 제가 근무했던 첫 번째 회사는 6개월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퇴사를 했고 3개월 후에 회사가 정리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바로 전 직장이었는데 월급이 밀리긴 했어도 일정 텀을 두고 들어오긴 했는데 40 후반에 월급이 제때 안 나오니까 불안해서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인제 2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여가 밀리면 회사가 잘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급여 밀리는 회사가 흘러가는 일정 패턴이 있어요. 한 5 단계로 나눠 볼게요. 5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윗분들부터 밀리는 월급.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는 월급이 밀리기 전에 구조조정이 먼저 시작돼요. 하지만 조그만 회사는 종종 월급이 늦게 나와요. 회사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되게 직급이 있거나 사장이 보기에 조금 친하다 또는 만만하다 이런 사람들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해요. 저는 이전 직장에서 월급 50%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자금이 조금 풀리면 받고 이런 식이었어요. 이때 같이 일하던 밑에 직원은 회사가 어렵다 정도만 알고 제가 월급 50%만 받은 건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초기에는 윗사람부터 적용되고 직급이 낮거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두 번째 단계, 급여가 이상하다고 눈치채는 단계. 받지 못한 월급 50%가 다음 달에도 나오지 않고 전달과 똑같이 프로만 나오게 되면 중간 관리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 직원이 이 사람들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보면 저 같은 중간 관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이 계약만 되면, 이 미수금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사실 저조차 확신이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중간 관리자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모든 직원 월급이 밀리는 단계. 이제 일반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해요. 사장이 설명하면 그나마 나은 회사고 대부분 중간 관리자가 이런저런 말을 대신 전해요. 이제 직원들은 매출이 나올 곳, 수금 낼 곳, 은행 자금이 풀리는 날짜를 묻게 됩니다. 그 자금권 확실한 거 맞아요? 그 계약 되는 거 맞아요? 계약금 언제 들어온대요? 이 시점부터 전 직원이 월급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 아무 얘기도 없는 회사와 고민하는 나. 이쯤 되면 회사에서 뭐 권고사직 혹은 언제까지 함께 달라라는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제 선택은 개인의 몫이 되는 거죠. 떠날지 남을지. 경험이 없던 첫 번째 회사에서는 그냥 어영부영 고민만 하다가 6개월을 더 다녔어요. 다섯 번째 단계. 뻔뻔해지는 사장. 월급 밀리는 게 오래되다 보면 모든 사장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 이런 장면을 보게 돼요. 내 월급은 밀려 있는데 한 달에 70만 원이 넘는 사장차 렌트비는 그대로고 한두 달, 석 달이 지나면 밀린 월급은 당연한 일이 되고 이제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얼굴에 얻었던 사장도 평소처럼 농담하고 뭐 옆에서 보면 나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걸 어떡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상황과 비슷하다면 퇴사 후 밀린 월급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몇 번을 연락해도 계속 뭐 "자금 들어오면 줄게." 뭐 "힘들다." 그런 얘기만 하고 회사를 떠난 입장에서 계속 그런 얘기로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 임금 체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인제 한번 전화 와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얼굴 붉히고 나서 못 받은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월급이 밀리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 볼게요.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직원 월급이 밀린다는 거 회사가 잘 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좀 틀린 생각 같고, 두 번째, 힘든 시기를 버틴 직원한테 나중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힘든 시기에 사장이 보게 되는 건 불만과 의심에 가득 찬 직원들 시선이에요. 어려울 때 남아있던 직원보다는 급여가 안 나올 때 언제든 돌변할 사람이라는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아요. 그리고 회사가 잘 되더라도 힘든 시기에 같이 고생했던 분들보다는 지금 옆에서 너무나 잘하는 뭐 앞으로 잘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챙겨줘요. 그래서 더 큰 보상은 대부분 우리들만의 상상이에요. "무직보다는 지금 상태가 나으니까 그냥 다니자." 네,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선택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회사가 회상할 가능성이 낮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나라에서 보장하는 체불, 임금, 퇴직금 한도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안 상황에서 그때까지만 근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일한 월급이나 퇴직금도 다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최장 근무일을 결정하고 그 안에 취직 활동을 통해서 이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취직이 안 됐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고 좀 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